마무리 잘하자. 파이팅이요. 널 응원하고 있어. 자, 첫 번째 1장입니다. 소방기초학. 기본적으로 보면 질량이 있고, 질량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다 알고 있고, 그지? 그리고 밀도하고 부피 관계를 조금 더 잘 이해하면 요거만 조금 더 이해하면 되겠다, 그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딱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중 조금 더 보고 갈게. 액체 비중이 있고 기체 비중이 있거든. 근데 액체 비중 같은 경우는 물 기준으로 하고, 물은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물보다 무겁다 가볍다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 비중은 공기랑 비교하는 거니까 공기는 29g 해서, 그래서 기체 상태로 비교해 봤었을 때 어떻다 이렇게 딱 보면 되지. 그리고 액체 비중에서 보통 물보다 가벼운 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요 두 놈 이렇게 다 알고 가고 되겠지. 그 다음에 사류위험물, 인화성 액체들은 다들 물보다 가벼운데 이황화탄소만 무겁다. 물속에 저장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압력은 되게 어려울 거니까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냥 일기압에 대한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순주도 어렵구나. 그치? 기본적으로 이제 10m다 이렇게 생각해줘. 10m. 그 다음에 이제 킬로라고 하는 단위로 압력을 할 때는 1기압과 1kg는 비슷하구나. 1kg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지만 이렇게 보고, 우리 소방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메가파스칼은 0.1로다는 거다. 그지? 보고, 요것들은 보기로 살짝 나오는 계산 문제 한번 풀어봤다. 그지? 절대계, 절대진 이렇게 딱 했었다. 그지? 그렇게 한번 딱 봐줘. 그 다음에 요것들은 활용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보통 보면 압력은 밀도, 그리고 중력 가속도, 그리고 수두란 높이 곱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래서 압력을 알면 좀 알 수 있는 것도 꽤 많은데 요거 한번 보고 가져라. 그치? 압력을 알면 유량을 알 수 있고, 유량은 압력과 유속 등등하고 똑같다. 그치? 압력이랑 유속 같은 놈이다 생각하면 되지. 내려가서 주기율표 보면 우리는 웬만큼 다 배웠는데 요렇게 넘사벽으로 나눠가지고 0족이고, 그치? 나머지 이제 1족과 1가이온 7족이 있지. 그래서 한 개만 더 있으면 0족이 되는 7족이 있을 거고, 그치? 이제 한 개밖에 없는 놈이 1족이 있겠지. 그래서 비어있는 놈들 찾으러 가는 거다, 그치? 딱 생각해 보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요 정도까지는 다들 기억하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할로겐 원소 오른쪽 딱 보면, 그치? 할로겐족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치? 나중에 반응성에서 한번 볼 테니까 그때 한번 딱 보고, 그리고 탄질산, 인황, 그치? 그 다음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 칼륨, 칼슘. 밑에 보면 요 주기율표 자체가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요 용어들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긴 하다, 그치? 그 중에서 요 부분들 예상 문제입니다. 어려울 때. 그 다음 요것들은 이제 많이 중요한 거. 알칼리 금속인 거, 요 동네 거. 알칼리 금속은 칼륨, 나트륨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 칼륨이 나트륨보다 왜 반응성이 커? 보니까 칼륨이 주기율로 보게 되면 나트륨 그 다음이네, 그치?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아래로 갈수록 줄고 작아지고, 이온화 에너지 작다는 말은 더 작은 에너지로도 쉽게 반응하고 전자가 떨어져 나간단 말하고 똑같이. 그래서 화학 반응이 훨씬 더 쉽다. 그래서 딱 적으면 요리 갈수록 반응성도 커지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소화도 커진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반대로 7쪽으로 가게 되면, 그렇지? 위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은 커지고 소화는 아래쪽이지. 아래쪽으로 소화 성능은 더 커지는 거지. 봐줘라. 그 다음에 할로겐 원소는 똑같이 설명한 대로, 그치? 할로겐 원소는 알칼리 금속하고는 반대다 이렇게 해서, 그치? 플로린으로 갈수록 반응성은 커지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소화는 잘 돼. 소화력은 높아진다는 뜻이지. 이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중요한 거 체크해보고, 여기서 하나 맞출까 싶네, 그지? 포괄적으로 했었을 때 보일샤를 이렇게 적지. 이거 보일, 그치? 보일, 그치? 그리고 샤를 딱 생각했다, 그치? 다음 보일샤를 따져봤더니 부피는 압력의 반비례, 온도에 비례. 부피는 압력의 반비례하는 보일이 있고, 샤를은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더라. 되겠지? 그리고 이상유체가 유체입니다. 유체, 이상유체. 이상유체는 비점성, 비압축성 이렇게 되는 거지. 보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중요해. 최근에는 이 정도 수준이다, 그지? 피부 NRT 많이 들어봤고 몰수 뒤쪽에 나올 거고. 요 지금 기체상수라는 거 단위 한번 주의하고 가자. 기체상수 단위는 외워지면 헷갈리고 외워지면 헷갈리고, 그지?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기체상수는 기체상수를 놓고 나머지를 다 보냈었을 때 나는 거니까 좌측에 뭐가 있어? 딱 봤더니, 그지? 여기 있는 기압도 있고, 기압, ATM 있고, 리터 있네. 리터, 그지? 그 다음에 몰수 있잖아. 몰. 그 다음에 절대온도 도시 또는 독해가 있지. 다 보내면 이렇게 나와. 딱 보니까 알겠다, 그지? 요거 주로 어디 씁니까? 라면 약재량이 질량으로 나왔었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것들 구할 때 많이 쓸 거니까. 그레이엄 확산 법칙 정리해 봅시다. 핵심 사항은 뭐 기체의 분자량은 무거운 놈이 멀리 못 가 이런 뜻이다, 그치?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요만큼만 보면 되겠다, 그치?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치? 그래서 지금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반 비례하는 거. 근데 제곱근의 반 비례한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제곱근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 정도가 나와. 그래서 뭐 둘 다 분자량을 나눴었을 때, 그러니까 뭐 9 정도 나온다든지, 뭐야, 뭐 A 물질이 18, 그지? B 물질이 2g이야 이런 것들 있지. 그럼 너는 뭐가 되면 굳이 루트 취하면 3되잖아. 그런 거 나오는 거 보고 헬스의 법칙 알고 갔으면 좋겠어. 최근에는 요걸로도 다시 모의고사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뭘로 돼 있어요? 반응열은 반응과 시작의 끝은 끝으로만 결정되고 도중은 경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탄소가 산소 2분의 1하고 반응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제 이때 26.4라고 하는 킬로칼로리 정도의 에너지가 나건데,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또 뭐 가연물이니까, 가연성 기체니까 산소하고 또 반응할 수 있거든. 이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대. 이때 67.5가 나온대. 그럼 둘이 더하면 94.1이 나와. 그러면 탄소가 산소하고 완전 연소 반응하고 결과물이 똑같다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더하기 또 이것도 더해. 넌 뭐가 나와? 94.1 나오는 거지. 요 개념 이해하겠지? 요걸 헤스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그 다음에 달톤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달톤은 요 말만 줄하면 쳐놓자. 전체 압력은 부분압의 합과 똑같고 몰수는 전압과 똑같다. 전체 압력이라는 거지. BT 전체 압력. 식 보면 살짝 이해하겠다, 그지? 요거랑 요거의 합은 비례관계가 있다라는 게 생각하면 되지. 맞아. 보고 탄화수소 들어왔어. 탄화수소는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말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야? 파라핀기 자주 나왔어. 요 모양 자주 봤잖아.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은 아직까지 셈은 익숙하지만 지금 바뀌어 있는지 꽤 됐지.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프로페인, 부테인 이렇게 다. 단일 결합이요. 알칸게다. 그렇죠. 요것만 잘 보고 가도 돼. 그래서 사슬, 포화, 지방족 탄화수소인데 파라핀계, 알케인, 알칸계가 다 같은 말이야. 그렇지?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지. 특징.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준비 한번 하자. 단일 결합으로 돼 있어. 반응성이 낮대. 안정돼 있는 거고, 사슬 길이가 증가하면 비중, 융점, 비점이 다 높아진대. 많이 들어봤다, 그렇지? 그리고 물에는 잘 안 녹고요. 액상은 밀도가 낮아가지고 물이 뜬다, 이렇게 딱. 그렇지? 그 다음에 다른 유기화물보다는 비점이 낮고, 그렇지? 유기화물이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왔더라고.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고, 그렇지? 유기화물은 뭡니까? 탄소를 베이스로 해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얘기해.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어. 예외사항은 이렇게 한번 딱 줄쳐보자. 예외야. 얘네들은 아니겠지, 당연히.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탄소가 있다고 해서 유기화물이라고 불리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으로 넘어왔어. 분자가 인력이 약해서 분리, 반응을 잘한다는 거지. 작은 에너지만 있어도 쉽게 반응해버려요. 그 다음에 탄소수가 4개 이하는 기체라고. 5개부터 16개는 액체. 그 다음에 17개 이상은 고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분자량 볼까? 분자량은 원자들의 합을 얘기해.
원자량들. 이제 쇼투, H2 등등등. 몰수 엄청 중요하지. 몰수보다 중요한 것들은 없을 것 같아. 몰, 질, 분, 부, 이사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요 사이는 항상 이렇게 다스리라고 했다, 그지? 뭐 질량 나누기 분자량은 몰수는 부피 나누기 22.4 이렇게 딱 되는 거지. 그래서 몰이 없더라도 요 사이로 구할 수 있는 것들, 그지? 이렇게. 그래서 몰 중심으로 해서 구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 넘어가서 화학 반응식 가볼까? 화학 반응식에서는 쉽게 보자. 여기서 한 개 나온다 생각하고 산화와 한원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으니까 한번 맞춰봐 하는 거지. 뭐가 산화고 뭐가 한원이냐? 산화와 한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지? 동시성이 있더라. 산소 5도, 그렇지? 수소 1호, 전자 1호, 산화수 증가해, 원자가 증가해, 같은 말이지. 이렇게 묶으면 보기엔 딱 충족하는 거니까 이해 잘해보고, 그렇지? 일반적으로 완전연소 반응식일 때 뭐가 산화되고 뭐가 환원되는지 한번 알고 가면 좋지.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지? 그래서 산화제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보자. 산화제는 남을 이렇게 딱 시작하듯이 남을 산화시키고 자기는 환원이 되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화학식 한번 볼까? 화학식은 분자 우리가 늘 수당 보는 거. 그 다음에 실험식이 있고 시성식이 있고 구조식이 있거든. 시성식 한번 보자. 시성식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있어. 그걸 원자단 또는 작용기라고 불러. 대표적인 예가 요 OH, 그지? 지금 딱 봤어. 저는 뭐 에테인과 닮았는데 이게 OH가 나 딱 H 대신에 OH로 치환되면서 뭐가 에틸알코올이 됐다, 그치? 단올이라 불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화학결합도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 이온, 공유, 수소, 금속, 그치? 여기서는 수소결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번외 쪽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합력을 따져보면 수소결합이 안 들어가져 있더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온 결합이 제일 세고 공유, 금속 결합 순이지. 그래서 이런 결합으로 돼 있구나 한번 보고 가자. 넘어가서 완전 연소 반응식이다. 반응식 나 이제 누구보다 좀 잘할 수 있어라고 했었으면 좋겠네. 그렇지? 요거 조심해서 먼저 봐줘. 그리고 이제 뭐 산소가 있었을 때 이렇게 딱 하면 되지. x 플러스 4분의 x, 4분의 y, 그죠? x 그 다음에 2분의 y.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간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요거 딱 들어가서 미리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를 빼줘야 될 것 같다, 그지? 그런 의미로 돼 있다 생각하면 되지. 요렇게 한번 봐줘라. 그 다음에 심화 공기 중에서는 질소 크기만큼 들어가는 건데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나오면 이 자식들 또 선 넘는구나 생각하면 돼. 쌤이 시험장에서 내가 못 풀어서 안 푸는 게 아니고, 그치? 시간적이 좀 부족해 줬으니까 그냥 외우고 가라고 했던 거지. 매에 프브 2, 3.5, 5, 6.5. 그 다음에 1, 2, 3, 4, 2, 3, 4, 5. 그렇지? 한 개 배우고 있어. MOC 이렇게 해서. 지금 산소 몰수 곱하기 한 개를 했더니 우리가 MOC가 나왔더라는 거지. MOC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니까 잘 구해주고 MOC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말 이 자식들은 뭐하다 풀기 힘들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연소열 보자. 연소열이네. 연소열하고 관계를 조금 더 이해가 잘하면 되겠어, 그지? 탄소수가 어떨 때 연소열은 어떻게 되냐? 알겠다. 그지? 얘네들은 산소 소비량하고 비슷하거든. 발열량 이런 쪽이. 그래서 산소 소비량 봐. 부테인은 6.5나 되지. 크단 말이야, 이렇게. 요 개념 기억하고 가라. 산소 소비량으로 발열량이 측정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따르지. 그 다음에 탄소수가 작으면 인화점이 낮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증발은 반대로 돼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하면 정리되겠지? 그럼 증기압과 발화점은 한 몸으로, 탄소수와 인화점은 한 몸으로 이렇게 딱 하면 되겠지. 그래서 반비례소를 한다라는 거. 완전연소 반응식 푸는 법은 다 알고 있고 요 두 개까지는 됐고 조금 심화로 넘어가면 이렇게 질량으로 부피를 구해보자. 질량으로 부피 구할 때 몰식이다. 마찬가지 비례식이지. 질량으로 부피를 붓는데 온도 압력이 달라지면 온도 압력이 달라졌을 때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 수밖에 없고 이때는 봉대 기체 상수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단위 다 확인하고 다시 또 몰수 나왔네. 한 번 더 확인해서 몰비는 부피비 질량비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 별표 하나 치고, 그치? 어떤 걸 외우면 되겠습니까? 하면 뭐 나오냐는 것이지. 산화 마그네슘 한번 보자. 그치? 요 지금 산소하고 마그네슘이 각 이가식이어가지고 똑같이 결합하는 거지.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거 나오지? 똑같이 마이너스 이가 그래서 플러스 이가 결합하면 되더라는 거지. 이해해줘랑. 그 다음에 요거 부분들. 그치? 황이 완전 연소했을 때는 이산화황, 황이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황화수소가 나오더라. 암기하고. 칼륨은 이렇게 결합하고 나트륨도 일가이온이니까 이렇게 결합하더라는 거지. 그치? 황리는 완전 연소 반응식 오산화인이 나오더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황화탄소는 완전 연소했더니 이산화황이 나왔더라는 거지. 메틸알코올 반응식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물과 반응했었을 때는 분자식은 구하면 분자식 암기하는 게 아니야. 무식해. 그렇지? 이황화탄소는 황화수소고. 그렇지? 요것들은 황화수소야. 그렇지? 뭘 H2하고 결합하는 거니까 요거하고 잘 구별해 줘야 되지. 뭐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잘 구별해 줘. 그렇지? 그 다음에 칼슘, 나트륨, 칼륨들은 다 수소수 트리메틸, 메테인, 메틸, 에테인 이렇게. 수소와 칼륨은 수소화, 수소. 이나칼륨은 버스핀, 버스핀은 pH3로.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C2H2. 탄화알루미늄은 암기해야 되는 메테인으로 되어 있는 놈 뭐가 있어? 문제로 해서 꼭 기억해줘야지. 주의 표시해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결합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 그럼 메테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오황화인 뜨거운 물이면 황화수소가 나온대. 황화수소는 되겠지? H2S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위험물을 상세히 참조하세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열과 온도. 열과 온도는 다 알고 있다시피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엄청 중요해. 그렇지? 온도가 특히 중요해. 그래서 보면 Q는 MC 델타 T. 시험을 정리하자고 그랬다. 그렇지? 비열. 비열은 물은 1. 얼음은 얼마예요? 얼음은 0.5로 계산하고. 그럼 수증기는 어떻게 할까요? 수증기는 0.4644 해도 돼. 그렇지? 그 다음에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 비열이 크면 많은 열량 흡수하니까 냉각효과 뛰어나지. 그렇지? 정적은 부피가 일정, 정압은 압력이 일정. 어느 놈이 더 큽니까? 하면 압력이 일정한 놈이 더 커서 비열비는 어렵지만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면 되지. 예상 문제입니다. 비열 진짜 중요해.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 그다음 온도로 바로 갑시다. 온도는 열과 온도에서 핵심 사항은 열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고, 그치? 열을 받았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에너지가 증가되고 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도 올라가면서 또 무슨 반응이 생기겠구나 생각하면 되지. 섭씨, 도시 100등분, 화시 F는 180등분, 관계식 암기. 켈빈은 절대온도 측정, 그치? 그 다음에 랭키는 화시에서 절대온도, 관계식 이렇게, 그치? 73460. 현열과 잡열이라는 게 있어, 그치? 과학자들이 신기했지. 숨어 있으니까 온도로 변화를 안 보여주니까, 그치? 온도 변화에만, 상태 변화에만 이렇게. 그래서 잠상, 그렇죠? 온현, 현온 우리 많이 봤지. 그래서 요 중에서 MC는 뭐로 보면 되겠어? MC는 연용량 이렇게 보면 되지. 연용량, 그죠? 그래서 온도당 열량이 연용량에 해당돼. 그죠? 질량을 많게 하거나 비열을 크게 할수록 열용량, 담아둘 수 있는 열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 외 숨은 열들을 암기하는 것들은 융해잡열 80, 기화는 539. 완했다, 그지? 밑에 있는 표는 상세히 구할 수 있겠지. 그죠? 이 부분에는 수증기는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0.44 정도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여기 있지? 넣어놨어. 이렇게 딱 봐줘.
그래서 요렇게 범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냥 뭐 끊어가지고 가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외워라 그랬다. 180, 539, 그치? 여기까지 외우고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열의 이동, 최근에 핫 이슈, 별표는 셋 해서 항상 외우고 있어라. 전도가, 선생님 전도가 25년에 나왔는데요. 그러면 26년에 나올까 안 나올까? 또 나와도 돼. 그래서 요 지금 분자의 진동이다. 잘 읽어야 된다. 금속 같은 거로 얘를 잘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유체 이동, 열 자체가 이동되는 거. 전자파의 형태다. 복사파의 형태다. 진공에서도 전달되더라. 그렇지? 최성기, 원격 발화, 플래시오버의 주 원인이 되더라. 초기 때는 전도다. 단열재, 그렇지? 방화구획, 방화 셔터 때 많이 고민할 거고. 성장기, 화재 감지기 또는 헤드 작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지. 누가 발견했어? 전도는 프리에. 그 다음에 뉴턴은 대륙,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지금 복사. 요 그대로 외워줘. 그렇지? 면적과 온도차와 온도차, 두께차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요 형태를 온도차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료속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알 수가 있어. 비례 반비례를 잘 이해해서 봐줘. 그렇지? 요렇게. 그렇지? 열을 다해서 여기 있던 온도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T1, T2라고 불리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뭐가 뭐일 때 어떻게 뺏기는지를 천천히 이해하고 그냥 외워가면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이번에 이제 우리하고 모의고사 친 거에서 이정희 교수님이 낸 걸로 해서 그냥 같이 한번 그냥 읽고 가죠. 그렇지? 핵심 사항은 뭡니까? 발생되는 열의 에너지는 같더라는 거지. 요렇게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 뭐에서 요 뒷면에 있는 온도는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로 따져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께고 열 전달률 어떻게 하면 이 이면의 온도가 작아질 수 있느냐는 거지. 생각해보면 그래서 발생된 열 에너지는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반대처럼 해석돼야 돼. 그게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겠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쌤이 한 번 더 설명을 살짝 해주는 게 좋았을 텐데 좀 더 있으니까 또 톡으로 짧게 잘라가지고 할게. 그치? 지금 T2가 더 뭐 그냥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치? 높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으면 어떻게 두께가 얇건지. 그치? 아니면 열전도율이 어떻게 높아진 거를 될 수 있어. 그죠? 그러되면 바로 후면 온도가 됐으니까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가겠지. 그치? 반대로 열전도율이 낮고, 그치?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있는 에너지는 좀 많이 보존이 될 거야. 그런 개념으로 풀어나가면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 그리고 주의할 점, 빨간색 쓴다. 야, 요 지금 대류는 두께가 무관해. 무관. 식만 생각해. 그치? 아니, 쌤 떨어져 있으면, 그죠? 열이 어떻게 식잖아요. 맞아. 근데 두께하고는 무관한 거야. 어떤 의미로 합니까? 이런 거지. 지금 대류에 대한 의미는 만약에 이제 열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서 측정해 봤더니 여기서 측정해봤더니 얼마 나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 여기 있는 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야. 왜 알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잴 수 있잖아. 이 대류라고 하는 것들은 그 공간에서 온도가 얼마나 빨리 식을 수 있을지는 봐. 여기서 만약에 선풍기가 불었어. 바람이 불었어. 그럼 온도는 훨씬 많이 떨어지겠지. 그런데 선풍기도 안 불고 그냥 바람이 안 불어. 그러면 일정 거리까지는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게 된단 말이지. 그걸 연구한 학문이야. 대류는. 그래서 이해 잘해줘라. 그치? 그래서 요 지금 요소 이렇게 요소에 의해서 이 아이가 얼만큼 됩니까를 따질 수 있는 거. 그렇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는 무관해. 바람이 세게 불면 쉽게 온도는 떨어져 있어 가지고 받는 온도는 짧게 될 거고, 그렇지? 근데 바람이 안 불어, 자연 대류도 없어. 그러면 온도 떨어지는 것들은 작지.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전도는 두께에 대해서 반비례한다는 걸 완벽하게 아는데, 그렇지? 하지만 대류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딱 생각하는 거지. 그다음 전자파 절대 온도의 사승이다. 딱 떼고 넘어가 봅시다. 그다음에 심화로 넘어왔네. 참 심하시군요. 발화 시간, 발화 점화 시간은 짧으면 위험해. 짧다는 것은 작으면 위험하다. 금방 발화된다는 말이거든. 발화 시간은 밀도, 두께, 그죠? 비열, 로브디라고 보통 부르는 로브디 이 중에서
요렇게만 묶으면 뭐가 됩니까 하면 열 용량이 돼. 열 용량 똑같아. 그렇지? 그리고 온도차에 비례하더라. 연료 속에는 반비례합니다. 주어진 그 에너지가 크면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다 잡는 거거든. 그래서 점화되는 점화 온도, 발화 온도, 그리고 초기 온도 이렇게 돼서 얇은 물질은 2mm 미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 한번 딱 붙여가지고 전체를 한번 파악해줘. 하지만 두꺼운 물질을 예상하고 있지. 두꺼운 물질에서는 열관성이라는 걸 써. 열관성. 열관성은 열저항력. 관성은 저항하는 힘을 얘기한다. 그렇지? 이때는 뭡니까? 비밀도, 비열, 열전도율. 열전도율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열관성이라고 부르는구나. 열관성은 열저항력이다. 딱 생각해줘. 그지? 두꺼운 물질은 좀 식이 다르지? 제곱에 되어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제곱 부분들 한번 또 고민해줘. 제곱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화상. 우리가 음차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짧게만 홍수개흙 되겠지? 홍수개흙.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피하 지방이 있냐 아니면 근육이나 뼈 손상이 있느냐 딱 보는 거지. 됐고 화상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응처치는 애들은 조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화상이 있고 귀고막 손상도 셈이 있다고 임사만 얘기했었지. 자, 화염의 온도 정리합시다. 암적퀴, 황백퀴. 그치? 700도 쪽. 850, 950, 1100, 1300, 1500. 됐어. 반응에 대한 부분들. 이 반응은 첫 번째 이해가 중요해. 에너지가 에너지. 에너지 준위. 에너지가 낮고 높고. 그치? 그러한 다음에 뭐 반응에 대한 방향이고 이를테면 이건 시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으로 두는 경우도 있어. 일정 시간, 반응 시간 이렇게 생각하거든. 반응 활성화 에너지.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는 원래는 얼마큼 필요해? 이만큼 필요하지. 근데 이 그림도 맞는 그림 중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약간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 그렇지? 봐줘.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일 때는 흡열 반응 이 그림 맞아. 미안. 흡열 반응도 활성화 에너지가 맞지. 그 다음에 이만큼 방출하는 듯 돼 있지만 열을 결국은 흡수해야 된 거지 이만큼. 그래서 이거 좋네. 봐줘. 그다음 발열 반응은 주된 거지 연소라고 보는 거고. 그림 잘 이해해서 봐줘. 가연성 도표 설명하기 많이 까다로울 수 있지. 하지만 짧게 1분 이내에 설명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줘. 면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3성분계에 가지고 있는 반응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연소 범위 내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를 막 따지고 있는 거야. 근데 성분이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연소 물질 연료 있고 불활성 기체 불활성. 그다음에 공기 또는 산화제라고 불리는 산소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한 면을 따져보자. 이 면만 쌤 얘기해 주세요. 이 면만. 이제 한 면만 따져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면을 따져보면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볼까? 연료와 공기지. 다시 한번 눈금으로 측정해서 말해줄게. 야, 여기가 80이래. 80이라는 눈금이 있으면, 그치? 연료가 80이란 말이고, 연료가 나머지 20은 공기란 뜻이야. 이해해줘, 바로. 그렇군요. 그렇지. 딱 됐어.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서, 그럼 요거, 여기. 불활성 기체액은 40. 그치? 나머지는 연료. 그렇게 따져보면, 선생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걸까? 연공. 그러니까 전에 있는 놈하고 비교인지 불연 되겠어? 그 다음에 공불 무슨 말입니까? 전에 있는 놈이 공기 입장에서 전에 있는 놈이라는 말은 불활성 가스거든. 요렇게 돈다고 생각해줘. 요렇게 돈다고 생각해줘라. 그리고 이 문제가 간부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쌤이 약간은 좀 조심스럽진 하지. 바로 우리 시험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본전 생각에 문제 만들기 힘들었었는데 생각할 수 있거든.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만 딱 정리해서 그 다음 눈금 두 번째 들어간다. 그치? 세면에서는 이게 분포도가 뭐하고 뭐예요? 100%네. 그 다음 이렇게 눈금 읽을 때 이렇게 읽어줘. 이렇게 읽어줘. 그래서 A 지점이라는 것은 연료는 30%, 연료 30%, 불활성 기체는 10%, 그 다음 공기는 60%인 합은 좀 무조건 100%라는 거지.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의 취지는 뭡니까? 온도가 상승했을 때 연소 범위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야지. 맞아 따져볼게. 요렇게 봅시다. 지금 그냥 결국은 뭡니까? 하면 100도 때는 점선으로 있었지. 200도는 긴 점선. 400도 때는 1.3선이다. 선생님이 범위만 따져볼게. 요만큼이
연소 범위에서 100도대. 근데 400도가 됐더니 요렇게 연소 범위가 증가했던 거지. 그지? 그 범위로 이제 이해하자고. 그리고 참고로 x, y, z가 있으니까 참조하고. 그지? A 지점의 성격은 30, 60, 10이구나. 불가스는. 됐지? 그 다음에 동일한 온도일 때 연료하고 공기 농도가 감소하면, 그렇지? 불활성가스는 무조건 증가하게 되겠지. 왜? 삼성분이 100%를 했으니까. 그렇게 연료가 20% 이상이고 불활성가스가 농도가 같을 때 연료 20% 이상이래. 그럼 요만큼이지. 이렇게 쭉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불활성가스의 농도가 어떻게 같을 때 불활성가스 농도 같대. 그대로 있어. 다 그대로.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공기는 어떻다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이상이고 하니까 이상이 요렇게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요렇게 정리해 보자. 어떻게 됐어? 온도가 증가하니까 지금 공기도 공기 농도 감소하는 거 맞네. 이 그림 이해해? 아니면 다시 돌려봐. 그 다음에 공기 농도가 범위가 70에서 90이래. 70에서 90입니다. 어디 범위예요? 요 범위지, 요 범위. 요 범위. 70에서 90. 요 범위라고 생각하자. 딱 따져보자는 거지. 이때 온도가 증가했어. 점선이 눈금이 쭉 올라가지. 그때 연료물질의 농도는 어떻게 돼? 연소할 수 있을 때, 필요할 때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금이 증가하잖아. 이렇게 증가. 이해해? 요거 증가되는 거 보여야지. 이해했으리라고 본다. 셈이. 그치? 됐구만. 그 다음 넘어갔어. 연소이론이지. 오, 시간 되게 많이 빨리 가고 있네. 부탁 합시다. 요 요소들 다 기억하고 외우세요. 다시 반응열의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연소열, 방출 에너지, 원인계, 생성계, 이제 활성화 에너지. 됐구만. 오른쪽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 총매 한 번에 암기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흡분, 혼, 연배 또는 흡분, 훈소는 배 이렇게 됐지. 3요소, 4요소의 특이점. 표면 연소, 표면 화재, 불꽃이 없고 있고, 신부화재, 그 다음에 훈소 이런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치? 그리고 불꽃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가 크고 불꽃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 자, 아래로 내려와서 가연물이야 가산점 중에서, 그치? 계속해서 타는 물질. 클수록 작을수록 가연물이 되는 것들 뭐냐? 발열량, 연소열, 반응열. 됐지? 그 다음에 산소 친화력. 그 다음 비표면적, 화학적 활성도, 그 다음 건조도, 연소 범위. 작을수록은 최소점화 에너지, 그 다음 활성화 에너지 같은 말이고, 열 전도도, 발화점, 인화점, 융점, 비점, 비열, 비중 등등 작을수록 표면 장력, 그리고 한계산소 지수 LOI. 그 다음에 기화열, 증발염열, 융해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셈이 딱 줄쳐서 이 세 놈은 어떠한 경우도 점화원이 절대 되면 안 된다. 점화원이 아니다. 딱 생각해야 되는 거지. 왜 점화원이 아닙니까? 온도에 관여를 안 해. 됐지. 그리고 연쇄 반응 있으면 좋고 발열 반응 있으면 좋고, 그지? 그리고 연쇄 반응에 대해서 연소의 지속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지. 그 다음에 가연물이 아닌 거 있어. 가연물이 아닌 거 뭐가 있습니까? 완전 산화 물질, 흡열 반응 물질, 불활성 기체, 불연성 기체. 딱 정리하자. 그치? 그 다음에 불연성 이렇게 돼 있고, 질소 산화물. 그렇지? 봤어. 그 다음 산소입니다. 산소는 산소 공급원으로 정리하면 다 끝나고,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지? 뭘로 보면 되겠습니까? 다 커진대. 연소 속도, 화염 온도, 화염 길이, 그리고 연소 범위, 폭발한 게 작아지는 놈이 있을 때, 그리고 발화 온도, 발화점, 그 다음에 최소점화 에너지 정리됐다,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가연성 혼합기가 발화될 때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점화원이라 부를 거예요, 그지?
일반적으로 온도는 1200도로 두고 나면 발화점을 측정하기가 용이했었다라는 거지. 인화점과 구별이 꼭 필요하고 종류 한번 암기하고 가. 그치? 종류 중에 잘 틀린 놈들 중에 하나가 유전열. 유도열이야. 유도는 어떤 말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작용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용량의 자석이 있으면 거기도 전기가 흐르게 돼. 그다음 유전, 누전. 그렇지? 다 기억하고 3분 읍중발, 3분 읍중발. 그렇지? 고온 표면, 단열 압축.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얘네들 농도, 온도, 압력 그리고 산소 농도도 마찬가지로 산소 분압이라고 보통 부르는 높아지면 그렇지? 분자 간 충돌수가 많아져서 제수전환이 작아지는 거지. 연속도 빠를수록 열 전도율은 작을수록 양놈이 부근에서 최저가 되더라는 거지. 자, 원리 개념 소염거리가 있어. 소염거리는 전극 간의 최소. 전극 간의 최소거리. 외우세요. 그렇지? 일정 거리 이상 되면 최소점화는 지금 무한대가 되어서 점화는 절대 안 돼. 그렇지? 가산점 중에 점화를 없애는 방법은 소용거리 이하로 간격을 가깝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격을 가깝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할 수 맞는 말이라는 거지. 이제 만든다잉. 그 다음에 가서 하염일주 한계. MESG다, 그지? 틈새는 방폭에 활용할 거예요. 연쇄 반응 외우가 특히 잘 틀리는 부분들은 이런 동료로 만들면 쉽게 잘 틀린다라는 거지. 조심해줘라잉. 그 다음에 이쪽 편도 마찬가지고. 그지? 요렇게 다 결합되더라는 거. 잊으면 안 되고. 야, 연소범위. 이건 쌤이 한번 싹 그려주면서 하면 되게 좀 있는데, 그지? 자, 첫 번째 뭡니까? 가로축 에너지 조건, 온도. 세로축 물적 조건, 농도, 압력, 대치. 그 다음에 농도, 압력 등등해서 비점 한번 꺼주세요. 비점 꺼서 비점. 자, 비점입니다. 비점 부하진기 합선 이렇게 얘기하거든. 양론 한번 꺼주세요. 양론 딱 됐지. 상한계 한계 됐어, 그지? 이렇게 딱 보면 되겠어, 그지? 화염의 자력 전파 구간 한번 그려주세요. 화염의 자력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를 전체를 다 얘기해. 이 중에서 연소되는 놈은 확산 연소와 여운압 연소가 있지, 그지? 그래서 화염이 있는 구간을 얘기했었고 자력 전파가 된다는 말은 여운압 안 되면 뭐 확산 연소다 이렇게 위아래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 있지만 그다음에 뭡니까 하면 그 밖에는 안 됩니까? 연소가 되지. 훈소 아래쪽에도 훈소는 환경에 따라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면 되겠어.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뭐 위쪽에도 많이 생기는 거지. 이해줘. 그 다음에 안전구역이 있어. 인하점이 되는 좀 지금 한계하고 점화되는 부분이 있다, 그지? 연소 한계 때 되는 온도가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이 있지. 인연발로 한계하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양론일 때가 당량비가 1, 위쪽으로 올라가면 관홍, 희박 이렇게 다 돼 있지. 다 외우고 있을게요. 그다음 갔어. 연소범위 말 안 해도 되지. 다 하고 가. 됐어. 요것 좀 주의할 점은 25도 때 측정한 거라서, 그지? 측정 기간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 거 잊으면 안 된다. 당량비 어렵지. 당량비 지금 나와 있는 건 어려워가지고 공기비는 실제 공기, 이론 공기. 자, 한번 봐줘. 그렇지? 공기비가 1보다 크단 말은 희박, 1보다 작단 말은 관홍. 당량비하고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들 정도는 심화 기준으로 해서 암기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는 이거 공연비, 공기량, 연료량. 그렇지? 버너의 구조들은 참고해서 보고요. 버너를 잠깐 확대시키면 원래 가스는 들어가고 가스 나오는 구멍은 노즐. 근데 시험 문제가 노즐과 염공을 같은 취급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읽어가지고 버너의 특성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냥 분출 속도, 연소 속도 뒤쪽에 역하 부분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보고 지금 나와 있는 공기 댐퍼를 많이 열게 되면 1차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자. 그렇지? 공기 댐퍼는 그냥 그대로 있지만 1차 가스에 대한 가스 압력이 세면 공기도 많이 빨려 들어가. 그 부분만 이해해줘라. 그렇지? 그래서 1차 공기라는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가스가 들어감으로써 빨려 들어가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급되는 가스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나오는 가스를 분출가스라고 부르는 거거든. 여기서 타고 있는 형태를 타는 것을 연소 속도라 불러. 그래서 지금 분출이 어떻게 되는지, 연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봐야 역할을 안 틀리고 맞출 수 있지.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지금 바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라면 인하점, 그렇지? 한계가 되는 온도,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난 거. 최저 인화성 액체에 대한 기준 보면 되겠고, 그렇지? 가연성 액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위험성 기준이다. 마찬가지 된 거지. 측정법들 한번 확인하고 연소점은 5초 10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 5초 10도. 그렇지?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거. 발화점입니다. 발화점. 점화운이 없어. 열축척에 의한 거. 그렇지? 이년발. 탄소수가 많아지면 체인기류가 길어지면 어떻다. 그죠? 추결이 쉬워지거든. 온도 쌓이기 쉬워서 발화점을 낮아지게 돼. 분자 구조가 복잡한 같은 의미다. 그렇지? 그다음 요거 쭉 요소들 다 한번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어. 그렇지? 연소 범위는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상온에서 보통 측정했다라는 것들이지. 보통 보면 요 사이의 범위를 얘기하고 상한계 빼기 한계의 크기를 얘기해.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커지겠습니까? 상한계 커지든지 한계 낮아지면 되겠지. 영양인자 100도. 그렇지? 8%. 온도가 하면 상한계가 동시에 커지고. 그렇지? 압력과 산소 농도는 상한계만 커지고. 예외 사항은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불활성 기체를 투입하면 어떻다. 되겠지? 그다음에 연속도의 관계 한번 더 보고 가라. 온, 압, 농. 그다음에 가연성. 연속 빨라져. 정촉매 빨라지기 당연히. 그렇지? 그다음 당량 비를 가까워. 빨라져. 당량 비는 1보다 멀어질수록 커질수록 작아질수록 둘 다다. 그렇지? 1일 때가 제일 좋은 거지. 나머지 됐고. 산소 관련돼 있는 3요소. MOC 제일 맏형이고 LOI 둘째. OB 요건 다시하면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폭발 0이 제일 위험하다 하고 연소 반응식 24년도 르사틀리 24년 와서 이 두 개는 나오기 좀 힘들 수 있고 MOC 나와야 되겠지. 한계 산소 그다음에 양론 그다음에 존스식일 때 단일 버제스 휠러 벌판에 딱 치고 한계하고 연소를 곱하면 일정하거든. 그래서 추정 가능해. 나머지 요소가. 그리고 나머지 LOI, 소점 에너지, 요것들도 10도 한번 보고 가죠. 연속도, 요 지금 연료속 나누기 기화열은 기본적으로 딱 보면 뭐 하고 똑같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연속도하고 지금 이 연속도는 환기지배형 화재 때 언급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한번 보고, 그렇지? 그래서 기화열이 크면 연소도는 낮아지고 연소열이 크면 열방준은 커진다. 한눈에 한번 쓱 봐줘. 그렇지. 뭐다 됐구만. 그다음에 연소 종류, 그렇지? 연소 종류는 정상, 비정상, 불꽃, 표면 다 정리하자. 그렇지? 불안 연소는 24년 나왔지만 또 다시 준비하면 좋지. 산소 온건 없고 미연소물 많이 생기고 온도는 낮고 탈을 막 생겨. 가스가 공기보다 높을 때 생기는 거지. 그다음에 나머지 요소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 불꽃, 자결, 3요소, 4요소. 이제 불꽃은 4요소, 자결은 3요소. 화재 모양이 다르다, 그지? 됐구만. 이렇게 봐주고 나머지는 됐구만. 그 다음에 중요하지. 표면 연소하고 온소는 외관상은 똑같아. 그렇지? 하지만 불꽃 연소에 대한 전이는 표면 연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물질 자체 태생이고 그 외에는 좋다. 지금 온도가 낮거나 산소 부족. 이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분수의 특징 느, 그 다음에 발, 입, 독, 단, 그 다음에 온광, 단온광 딱 생각되지. 표면 연소 중이고 느리고 가서
연소 이상 현상이 있어. 황염은 다 맞추는 거니까. 역화 한번 보자고. 역화는 핵심 사항이 연소 속도가 분출 속도보다 빨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항상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분출 속도 감소 파트와 연소 속도에 대한 증가 파트로 해서 쌤이 이렇게 분류를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기본 내용은 잘 알고 확인해 잘 파겠으면 좋겠어. 요거 보자. 가스량, 가스 압력이 작으면 작다. 그렇지? 나오고 노즐 코그에서 가스량이 작게 되는 같은 내용이지. 흐름상 이거 잘 이해해줘. 그렇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스량이 작으니까 혼합되어 있는 양도 작겠지. 혼합가스량, 혼도 작아. 혼도 공기량 작아. 그렇지? 혼합 공기량이다. 혼합 공기량도 혼합가스량처럼 섞여 있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1차 공기량이 작을 때 혼합가스량은 작아지고 1차 혼합가스의 압력이 낮을 때도 마찬가지 작아지는 거지. 연봉이 커지면 그죠? 그래서 불이 나오는 구멍이 커지게 되면 분출 속도가 작게 되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역화가 생긴다는 뜻이고. 그치? 같이 시급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외부 압력이 높으면 처럼 칠게요. 그 다음에 노즐에 너무 과열됐었을 때, 노즐이 너무 클 때, 그 다음 과열, 그 다음 온도, 그 다음하고 연속도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면 되겠어. 그 다음에 요걸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지? 가로축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별량, 가스 압력이고, 세로축은 1차 공기량이거든. 아니 1차 공기량이니까 번호에서 그림을 가져와 봐. 그치? 어디에 있습니까?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 여기서 갖고 와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서 봤더니 핵심 사항은 가스량은 작은데 1차 공기량이 굉장히 큰 거야. 그치? 그때는 역화가 발생될 수 있을 거다. 줄쳐놓고, 그치? 공기는 작은데 연료량은 고정값수처럼 점점 커져. 그러면 요렇게 황염이 이루어져. 황염이다. 황염. 그치? 그다음 가스량이 너무 많아지면 불안전 연소하는 거지. 공기에 비해서. 똑같은 그림이고. 그럼 이상적으로 타는 범위가 정해져 있겠네. 그렇지? 이 부분을 양론대폼이라고 부르지. 양론. 그치? 그 다음에 그 위까지도 연소는 원활한데 그보다 더 세지면 소화음이 발생되는 거지. 소화음, 그지? 퍽,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그 다음에 리프팅. 리프팅은 뭐 가스량이 엄청, 그죠? 리프팅은 이제 불꽃이 뜨게 되는 거. 외부에 이제 공기를 충분히 만족하게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리프팅이고. 근데 가스량이 작으면서 1차 공기량만 끊임없이 커지게 되면 역화가 생깁니다. 요 두에 대한 말은, 요 말은 그냥 요 그림만 보고도 정리해서 그냥 맞춘다 생각하고 위쪽 그 위 내용대로에 대해서 다시 또 이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둘이는 완전히 매치시키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떠올리면 되는 거구나 해서 그 정도만 판단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선화 반대다.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렇지? 그 다음에 블로프, 리프팅 과대할 때. 그 다음에 가열물에 대한 종류다, 그지? 예온합, 확산 등등 있네. 요건 심화 부분으로 해서 한번 봐줘. 그지? 예온합 짧고 강하고 반응대가 좁고, 그지? 스스로 전파되고, 그리고 고부하 쓸 수 있고, 역화 발생할 수 있고, 본의 종류는 이 정도고, 나머지는 확산 연소로. 증발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증발할 때 지금 나와 있는 분자량, 점도가 높은 거, 그치? 또 점도 높고 비휘발성 이런 등등이 있다, 그치? 그래서 등심, 액면, 특징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고. 고체입니다. 분해 연소가 핵심이지. 증발 연소는 가끔 어떤 놈들 지금 나와 있는 가연성 가스가 나오고 점화원 연소, 그치? 증기로 인해서 점화원 만나고 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표면 연소 둘 다 안에 없는, 그치? 자기 연소 물질 내부에 산소가 있더라. 참고해주고, 그치? 요건 또 뭐 황나, 아양, 수목, 금코, 그치? 그다음에 목석, 종풀 되겠지. 이거 참고. 예온합 하염이지. 예온합 하염일 때 요걸 살짝 더 보면, 그치? 요 지금 가스, 그치? 온도, 그 다음에 온 속도 이렇게 딱 보면 되겠다, 그치? 속도.
어떻게 더 빨라지느냐. 그치? 그래서 요건 중간 생성물, 라디칼 같은 거 방출되고 이런 등등. 그죠? 전까지라 예열돼 오른쪽이 반응대로 돼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된다. 자연 발화. 산분, 읍중미, 흡중발 똑같이. 그 다음에 열의 발생 관점, 열의 방열, 열의 손실, 열을 식히는 관점. 그치? 그 다음에 온열, 수표, 촉매, 전공축. 외워주세요. 동식물로 갖고 와서 자연 발화는 뭡니까? 라면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불포화도 높을수록, 아이오딘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는 잘 생겨. 그 다음에 어떻다. 그 다음에 다공식 물질하고 접촉했었을 때 훨씬 더 산소랑 많이 하니까 좀 여기에 더 커지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오드가 그렇죠? 유지 100g. 그 다음에 동식물류일 때 건성류 130 이상.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산화, 불포화, 산화도 자연 발화 관련해서 이해하고 됐습니다. 넘어갔어. 연기는 뭐다? 가시의 입자지. 요만한 크기. 광전식 요만한 걸로 해서 잡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뭐 각각 특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동속도, 수평, 수직, 그 다음에 계단, 그치? 시심생, 유해성, 추기, 대자지, 인간의 본능, 중량, 입자, 미리그램, 개, 농도 단위, 상대습도, 감광계수는 가시거리에 반비례를 한다. 그 다음에 가시거리하고 감광계수에 대한 관계다. 135, 253, 12, 맞아보고. 그 다음 연기 유동입니다. 연기 유동에서 첫 번째는 중성대는 실내 정압과 실외 정압이 같아지는 거. 압력차 제로. 불연 속성은 전혀 다른 말이지. 온도와 관련돼 있다는 거지. 일기예보 쪽에서. 중성대에서 멀어질수록 실내 압력차가 커진다. 당연하지. 보이지? 압력차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봤었을 때 압력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합니다. 가운데서는 압력차가 없이 항상 일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더 멀지. 그래서 저 거리만큼이 압력차다. 그지? 나머지는 됐고. 중성대 공식 한번 볼까? 중성대 공식은 건축물 높이에서 이렇게 내외 상하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향이 더 크겠다 생각하면 되지. 영향이들 한번 봐줘. 그 다음에 요 화재가 커질수록 중성대 낮아지지. 화재가 커지면 중성대는 낮아짐. 그치? 계고부가 큰 쪽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 똑같은 항입니다. 연돌효과. 연돌. 지금 나와 있는 건축물 높이, 온도차, 그리고 기밀성. 그러니까 기밀하지 않으면 무조건 더 많이 생겨. 그렇지? 정상연돌, 역연돌. 그리고 또 외에 연기 유동, 부력, 열팽창, 바람, 피스톤, 공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만 따서 외우고. 연기 제어, 구가축, 배강희, 구가축, 배강희 됐고. 자연재해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창문, 그렇죠? 연돌 위에서 굴뚝을 세우는 거지. 스모그 타워, 그렇지? 루프 모니터 등등 해서 전부 다가 약간 영어 명칭이 들어가니까 기계재현스럽긴 하지만 무조건 다들 자연재현이야. 기계재현, 송이 됐지? 그 다음에 연소가스입니다. 연소가스. 이산화탄소 50, 호흡속도 증가, 그렇죠? RMV라고. 일산화탄소, 불안전연소, 탄소 성분, 그렇지? 산소보다 210배가 높아가지고 사람 직사할 수 있지, 그렇지? 50ppm입니다. 암모니아 질소 화물, 비료 공장 등에만 25ppm. 그다음 황화수소는 불안전연소, 그렇지? 썩은 달걀 10ppm입니다.
도시폐병은 이산화수소 HCN 청산가스라고 불리는 거지. 특이점이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지도 않는데 질식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지. 염화수소 5 되겠지. 유기물에서 이산화질소 철 만나서 부식 3 황산가스 황합류되어 있는 완전연소 2 PVC 포스겐 0.1 석유 유지류 그지? 아크릴레인 됐고 폭발입니다. 폭발은 어떻게 그냥 뭐 두 번째 것만 정의로 보고 요것들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참고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예원학 과정도 요 방향을 잘 봐줘. 방향을 잘 보란 말은 어디가 화염이야? 여기서 화염이지. 왼쪽이 미연소 가스지. 그래서 반응대가 왼쪽에 오른쪽에 있다는 반응대 예열대. 그렇지? 잘 이해해줘. 그래서 압의 중첩 화염이 더 커진 상태에서 압력이 오는 것들은 압력이 더 큰 압력이지. 그 다음 넘어가서 폭발의 원인. 그렇죠? 요 지금 전체를 했을 때 물리적, 그 다음에 화학적. 일반적인 거는 다들 일반적으로 화학적이 기상폭발에 가깝고, 그리고 응상이 물리적 폭발입니다. 그죠? 핵심 사항은 뭡니까? 라고 하면 물리적 변화, 상변화라고 보통 부르지. 상태가 변화되는 거. 그치?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응상은 고상, 액상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다. 연소가 없고 냉폭발에 가깝지. 수증기, 그리고 증기, 고상간 전이 불안정한 물질, 전선 됐습니다. 확인해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화학적 폭발은 분자가 바뀌어,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메탄이 타면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나오는 거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지. 기상 폭발은 기체 상태의 물질이 폭발을 일으키는 거. 그 폭발을 일으킬 때 그 원인 물질의 상태를 가지고 응상과 기상으로 구분한다는 거지. 산분, 중, 분진, 분무. 잘 이해하고 가스 폭발, 우리가 고체 폭발, 산화 폭발을 다 알고 있고 분해 폭발도 물질들 다 알고 갔으면 좋겠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화 폭발, 같은 내용이지 물질만. 그리고 분진 잘 한번 읽고 뒤쪽에 분진 또 추가로 나오는 거니까. 분무, 액적.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 셈이 약간 더 헷갈리겠네. 시험 문제 우리 쪽의 시험 문제는 분진은 기상 폭발로 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상 폭발로. 기상 폭발. 그래서 요것들은 아니고 고체 폭발만 응상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거 정리하자 보면 착화, 누설, 방염폭주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VC 착화 파괴, 누설 착화 UVC, 그렇지? 그다음 팽파탄 블레이비. 분진 폭발로 갔습니다. 분진 폭발이다. 분진은 가연성 고체 분진, 교반, 점화원, 폭발, 2차 3차 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 조건들 제외되는 물질도 외우고 가라. 시멘트, 유리, 돌, 생석, 해석. 그렇지? 그 다음에 폭발 메커니즘 똑같고, 그 다음에 형상, 침상보다 평평상이, 부유성 중, 그 다음에 발열량 크고, 그렇지? 수분 함유량이 적은데 뭐 아닌 경우도 있지. 아닌 경우들 확인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바라시, 바라시 발생파 최연소 폭 2 외우세요. UVC 블레비 비교. 여기서는 비교를 하고 요 부분들 한번 더 보고 가세요. 나머지는 됐고. 폭행과 폭행 엄청 중요하지. 이번에 나오지. 쭉 보면 웬만큼 다 아는데 조금 주의할 거. 화염 전파 속도, 충격파 유무, 압력의 10배, 불연속, 온압 미리. 그렇지. 그 다음에 폭염은 폭경으로 전혀 가능하다, 위험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뜻이겠지. DDE 같은 내용이다, 그지?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요 그림도 좀 알면 좋은데. 그다음 폭행 유도거리 짧아지는 요소, 반응성, 표면의 거칠기, 장애물 또는 뭐 광경이 할 때 초기 압력 온도, 그다음에 점화원 에너지. 랭킨 유고니어는 약간 좀 과한 것 같아. 아까 봤던 거로 지금 그지? 뭡니까? 연소 때는 뭐 압력과 부피, 온도가 올라가면 그치? 뭐 밀도는 낮아지게 되고 압력은 높아지게 되지. 폭행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폭행은 반대로 셋 다 증가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랭킨 유고니어 곡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방폭 구조 핵심 사항은 뭡니까?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무조건 곱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종류는 세 가지. 점화원 격리, 안전도 증가, 본질적 억제. 그래서 점화원, 안전도, 본질적. 됐구만. 그 다음에 본질 안전 IA만 0종이고 나머지는 IB. 그치? IB는 0종을 못하는 거지. 내압 방폭 구조. 내압은 압력이 견디고 그리고 안전 틈새를 통해서 보내면 화염 밖으로 못 나가고 그치? 자연성 가스만 좀 나갈 뿐이지. 압력은 50파스칼 이상의 그 다음에 유입 내부가 절연유. 나머지 됐습니다. 폭발 등급도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고 불활성화 엄청 중요하지. 핵심 사항이 불활성화 도대체 뭘까요? 그런 거지. 산소 농도 감소시키면 다 해결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험적으로 구하는 부분들이 앞쪽에서 나왔던 MOC다. 하한계 곱하기 산소의 몰수. 그 다음에 진압사 묶어서 진압사. 그치? 퍼징 방법들. 여기까지입니다. 연소. 좀 더 길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것 같아. 그지? 마무리 잘하고 그래서 연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늘 응원하고 있다. 헷갈리는 개념들 있으면 다시 오탈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카톡 주면 쌤이 또 수정 반영해서 보내도록 할게. 늘 응원한다. 파이팅!